2025 세계 무역 전쟁 이엔드 나무위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중국이 4월 8일까지 추가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4월 9일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과의 모든 회담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을 제외한 회담을 요청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9일 자정 한국 시간 4월 9일 13시부터 앞서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발효되었다. 중국에 대하여는 보복 조치에 대한 재보복으로 앞선 4월 3일 발표보다 더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하여 104%의 추가 관세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몇 시간 뒤 중국도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4%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즉각 전방위 보복에 나섰다.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4월 4일 발표했던 34%에서 84%로 올리기로 했다. 4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만 관세를 145%로 즉시 인상하였다. 한편 미국과 협상 중인 75개 이상의 국가들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 건설적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90일간의 관세 유예 조치 포즈를 발표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10%의 상호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소식의 주가는 나스닥 종가 기준 12% 반등했다. 이는 나스닥 역사상 일간 상승률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4월 11일 중국이 대응 차원으로 12일부터 미국산에 대한 관세를 125%로 상향한다. 4월 12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CBP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 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에 대해 상호관세 면제 대상으로 공지했다. 해시태그 이는 4월 3일 관세 발표 당시 반도체 등 전략물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던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4월 14일 상호관세가 아니라 의약품과 함께 추후 별도의 품목 관세가 매겨질 것이기에 면제는 아니라고 부정했다. 5월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관세 설정 권한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국회에 있고 트럼프가 IEEPA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확대 해석으로 인한 월권 행위라고 판단하여 상호관세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 쿠데타라며 즉각 항소하며 판결 효력 정지도 긴급 요청했다. 5월 29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심리 기간 동안 관세의 효력을 일시 복원했다. 4. 국가별 대응. 아래 서술된 사건들의 시간대는 모두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1. 미국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45를 발동해 사입으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고관세를 부과하여 전 세계와의 무역 갈등에서의 시작을 끊었다. 이후에 무역전쟁 전개는 각각 미국 - 캐나다 멕시코 무역전쟁, 미국 - 중국 무역전쟁 문서 참조. 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추가 발동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번 관세 인상에 영향받는 국가는 캐나다, 멕시코는 물론 대한민국, 일본, 아르헨티나, 영국, 호주, 브라질, 유럽연합 등 해당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이다. 기한은 3월 12일부터이다. 2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모든 수입 의약품, 반도체에 최소 25%의 관세를 매기는 것을 구상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모든 수입 차량에 최대 25% 관세를 매기는 것을 구상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발표일은 4월 2일이다. 2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를 부당하게 규제하는 외국 정부의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며 재무부, 상무부, 미국 무역 대표 VUSTR에 적절한 대응 행동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2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 지시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월 27일 케빈 헤센미 NEC 위원장이 멕시코, 캐나다를 비롯한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 정책을 오는 4월 1일 이후에 결정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상호 관세는 오는 4월 2일에 부과하겠다고 재확인했다.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합동연설에서 상호 관세에 대한 연설을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 나라의 관세를 언급하며 상호 관세의 필요성을 알리더니 대뜸 한국을 대놓고 저격하였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의 군사적 등 다양한 면으로 지원하는데 한국이 관세를 4배 높게 측정해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연설했다. 3월 12일 예정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첫 번째 관세 정책이 발효되었다.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 마이너스 알루미늄에 대하여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3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미국산 위스키에 대한 50%의 관세 정책에 반발하며 철회치 않는다면 유럽산 주류 제품에 최대 200%라는 천문학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3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에 천명할 상호관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부과할 것이라며 예외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예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 그런데 한 명한테 해주면 모두에게 해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는 유연성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다시 말했다. 3월 26일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4월 3일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4월 30일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증가와 정부 지출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이중 수입 증가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기업들이 재고 증가를 위해 수입량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월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상호관세 정책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이라는 이유로 상호관세의 발효에 제동을 걸었다. 4.2 중국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미국 마이너스 중국 무역전쟁 문서의 트럼프 2기 시대 미 마이너스 중 무역전쟁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부터 현재까지 무역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로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2월 1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조치를 맞은 첫 타자가 되었다. 2024년 기준 미국에 4,600억 달러 어치를 수출하여 대미 수출액 규모로 2위에 해당한다. 4.3 캐나다, 멕시코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미국 마이너스 캐나다 멕시코 무역전쟁 문서의 3번 문단을 참고하십시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무역전쟁을 겪었던 국가들로 중국과 함께 2월 1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조치를 맞은 첫 타자가 되었다. 2024년 기준 캐나다는 4,200억 달러, 멕시코는 5,100억 달러. 어치를 미국에 수출하여 대미 수출액 규모로 각각 3위, 1위에 해당한다. 4.4 유럽연합 2월 24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3월 4일에 영내 철강산업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월 12일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약 260억 유로 약 41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4월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4.5 대한민국 국기 대한민국 2월 15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독일 민해난 보회의 기간 중 2월 15일에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만났다. 2월 17일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나흘간 방미 일정을 가졌다. 2월 19일 최태원 SK회장이 이끄는 민간경제사절단이 워싱턴 D.C.에서 대미 통상 아웃리치 대회 소통 접촉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조현동 주미대사가 마이크 덜리비 알래스카주 주지사와 만나 알래스카산 LNG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월 2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한 이유,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점검하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크리스 라이트 장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니씨와 면담을 가졌다. 2월 28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제, 통상, 안보, 외환시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석탄회관에서 자동차 민관, 대미협력 TF를 열고 자동차 분야에서의 무역전쟁 대응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3월 24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백악관 행사에서 향후 4년간 미국에 210억 달러 약 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무역 협상의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포함시킬 가능성을 시사했다. 4월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석하여 7월 패키지라고 불리는 관세 폐지 협상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위비 협상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같은 날 트럼프가 관세 협상의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4.6 일본 2월 7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방미하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일본 측이 미국산 LNG 수입, 대미 투자를 골자로 대미 흑자 규모를 줄이는 등의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월 9일 무토 요지 경제산업대신이 방미의 관세 정책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3월 12일 이와야 다케시 외무대신이 지칠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미에 13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이하 생략